지금까지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정수라는 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만 다뤘었는데요. 중학교가 되면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정수라는 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정수도 자연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양의 정수는 자연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수랑 똑같은데 이 자연수에서 양의 부호, 양의 부호, 양의 부호를 붙인 수가 양의 정수가 돼요. 그렇다면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서 음의 부호, 음의 부호, 음의 부호를 붙인 수가 음의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맨 먼저 정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 정수보다 더 큰 수를 배워요. 유리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요. 자, 그럼 유리수라는 것은요. 정수도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자, 이렇게 유리수라는 큰 수는 그 안에 정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정수가 아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합한 수가 바로 유리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정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양의 2, 음의 5 이런 것들이 정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요. 양의 3분의 1, 그 다음 음의 0.7 이런 것들은 정수가 아니게 되겠죠. 자, 이런 수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예들이 돼요. 따라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합한 수가 바로 유리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양수는요. 0이 아닌 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이고 음수라는 것은 0이 아닌 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이다. 그래서 양의 부호가 붙어 있으면 양수가 되고요. 음의 부호가 붙어 있으면 음수가 돼요. 그런데 양수가 양의 정수의 줄임말, 음수가 음의 정수의 줄임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양의 3분의 1도 양수가 되고요. 음의 0.7도 음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가 양의 정수, 음의 정수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양수는 양의 부호가 붙어 있으면 모두 양수, 음수는 음의 부호가 붙어 있으면 모두 음수, 모두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0은 그냥 0이다 라는 사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대소관계 그리고 절대값 자,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절대값이라는 것은요. 이름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절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렇게 부호를 떼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원래 절대값의 의미는요. 자, 수직선에서 원점 이렇게 원점 0에서 그 수까지의 거리가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원점 0에서 그 수, 음의 5까지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에는 음수가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호를 없애면 절대값을 구할 수 있지만 절대값의 원래 의미는 원점 0에서 그 수까지의 거리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소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대는 크다, 소는 작다를 나타내죠. 따라서 수직선에서 어떤 수가 크고 작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수직선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요. 그리고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져요. 따라서 10과 음의 5를 비교했을 때 10이 음의 5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10이 음의 5보다 더
큰 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10이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사칙연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사칙연산이라는 것은 수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네 가지 규칙이 되겠는데요. 자, 이 네 가지 규칙이 바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되겠죠. 이렇게 이 네 가지 규칙으로 우리가 어떤 수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들을 조작을 할 때 사용되는 법칙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첫 번째가 교환 법칙이었어요. 자, 교환 법칙은 덧셈의 교환 법칙도 있었고요. 곱셈의 교환 법칙도 있었죠. 그래서 덧셈일 때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곱셈일 때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했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결합 법칙이라는 것도 있었죠. 자, 교환 법칙과 마찬가지로 덧셈일 때도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요. 곱셈일 때도 결합 법칙이 성립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배웠던 법칙이 분배 법칙이었죠. 자, 분배 법칙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과 다르게 자, 이렇게 곱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도 이렇게 존재하는 더하기와 곱하기가 함께 있는 그런 연산 법칙인데요. 이렇게 1m에서처럼 이렇게 2를 각각 분배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각각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2 곱하기를 묶어서 이렇게 2 곱하기로 이렇게 괄호로 묶는 이런 반대 과정도 우리가 분배 법칙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을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다 라는 내용까지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배웠던 거 우리 되게 중요한 거 있었죠? 혼합계산. 자,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괄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복잡한 식의 혼합계산은 맨 처음에 계산해야 되는 것이 거듭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를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괄호를 계산할 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덧셈과 뺄셈을 계산한다. 이렇게 자,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